흔히 없는 말을 지어내야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사실을 말했어도 얼마든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인데요. 이 법의 빛과 그림자를 세상에 이런 법이 강현석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직장 내 부적절한 남녀 관계를 담은 글들. 지난 한 주 메신저로 받아본 분들 많으실 겁니다. 사건 총정리다. 지금 난리 났다. 추가 정보다. 이런 글 사실을 말한 것이라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받은 글을 올리고 하는 것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그냥 성립될 수 있는 건가요? 얼굴이라든지 신상, 그다음에 카톡 내용, 그다음에 물론 A.C. B 팀장 이렇게 돼 있긴 합니다만은 전체적인 내용으로 봐서는 누가 그 사람이 어디에 일하고 누군지 특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은 충분히 성립하고. 사실적시 명예훼손. 문자 그대로 사실을 알려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동입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일 때 적용법이 약간 다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이 사례를 한번 보시죠. 이런 경우는요. 누가 봐도 명예훼손 같은 사례들도 많지만 공익을 생각하면 애매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요금을 내지 않고 달아난 택시 승객의 블랙박스 영상을 공익적 목적으로 인터넷에 올렸다면 어떨까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했다가 재판을 받고 있는 배드파더스 사례는 지금도 의견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뭐예요? 배드파마? 이혼하고 양육비 안 준 부모들 신상 공개한 사이트인데 그 운영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어. 양육비를 주라는 나라의 명령을 어긴 부모들. 이런 공개했다고 문제가 된다니 일반 시민들의 법관정과는 괴리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생존권이 무책임한 부모들의 명예보다 우선적으로 보호돼야 될 가치다. 각오하고 한 겁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보다 공익이 더 큰 가치라고 본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모든 법들이 바뀌고 사회가 발전한 것은 일단 이렇게 개인들이 나서서 변화를 이끌어간 측면이 많았던 거죠, 지금까지. 현재 한국의 민주주의도 그렇지 않습니까? 배드파더스는 공익성을 인정받아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2심은 뒤집힐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양육비 요구 과정에서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변화의 조짐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결론을 내렸지만 5년 뒤에 이 비율은 5대 4가 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나라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법이 없어지면 진짜 심한 명예훼손은 어떻게 해결할까요? 합헌 결정을 내렸던 헌재도 바로 이 부분을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민사로 큰 돈을 물게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통상으로 본다 그러면 한 100만 원에서 한 300만 원 사이 내가 시원하게 명예훼손하고 시원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은 200만 원 정도 내가 물어준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충분히 그 명예훼손에 어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민사 배상액이 수천만 원 혹은 그 이상이 된다면 어떨까요? 형사처벌과 비슷한 억제 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함부로 명예훼손 못하는 거죠. JTBC 강현석입니다.